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입식 블로그 3강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나 마케팅 대행 부업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에 대해서 뭐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웠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지 이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3강을 배우기 전에 항상 무슨 시간이 있죠?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진도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1, 2강 부분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의 목표는 마케팅, 대행, 부업, 총정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1, 2강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일단 우리는 지금 부업이라는 것 안에서 뭘 배운다고 했죠? 마케팅, 대행 부업을 배운다고 했어요. 마케팅, 대행 부업. 이거에 대해서 오늘 3강에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3강에서는 이 마케팅, 대행 부업 안에서도 뭘 배운다고 했었죠? 배우는 순서. 뭐부터 해야 되냐?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나?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우는 순서별 포인트가 있어요. 뭘 공부를 해야 되지?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케팅 대행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1, 2강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거 뭐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청소년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요. 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라고 했고요. 지난 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마케팅 대행 부업 안에서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블로그랑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나시죠? 2강 때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에는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지만 이 유튜브와 인스타 대신에 왜 블로그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가 가장 기본이다. 왜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먼저 쓰는 거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이미지까지 만드는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이미지를 또 읽어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블로그가 가장 쉬운 거다. 그래서 블로그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보통 몇 개월 걸린다고요? 3에서 4개월 정도 여러분들 연습하고 뭐 어느 정도 사장님의 매출 올려줄 만한 그런 정도의 실력까지는 3, 4개월 정도 올라가는데 이 3, 4개월 올라가는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울 거라고 했어요? 플레이스를 배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는 크게 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이제 큰일 나요. 다시 앞을 보고 오셔야 돼요. 어쨌든 블로그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체험단 블로그라고 해서 체험단에 이제 맛집 후기나 이런 걸 써주고 우리가 뭐 공짜 밥을 먹거나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려면 좀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 블로그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험단 블로그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애드센스라고 해서 구글한테 돈을 받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구글 블로그를 해서 거기에다 글을 쓰면은 구글 광고를 붙여서 우리가 매달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드센스는 사실 유튜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억 안 나시면 뭐라고요? 다시 2강 돌아갔다 오셔야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뭐라고 그랬어요? 브랜드 블로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험단이나 애드센스는 중간 매개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체험단 사이트가 있고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애드센스는 구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브랜드 블로그는 그런 중간 매개체가 없이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받고 우리도 다이렉트로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다.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은 뭐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장님의 매출을 뭘로 올려줘요? 글로 올려주기.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였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는 거다. 우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 게 우리가 2강의 총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는 다음 4강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플레이스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5강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4강과 5강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대부분 아니 지금 블로그랑 플레이스 강의 유료 강의도 하고 계시던데 도대체 그 유료 강의와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득하는 글쓰기 이 4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 제 블로그 강의는 현재 34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4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한강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냥 되게 압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4강에서는 사실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식을 다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이 무료 강의 4강에서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그 중에서 팁 몇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한 강, 제가 다음 강에 찍을 무료 강의 4강 그 한 강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아직 센스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강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강으로도 충분히 블로그를 쓸 수 있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의 매출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강을 찍는 거예요. 진짜 제 강의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분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강의 팔고 욕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도움되시는 분들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유료 강의랑 무료 강의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료 강의와 무료 강의의 차이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34강에 있는 내용을 팁 몇 가지를 한 강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4강에 있는 내용과는 확실히 양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34강 같은 경우는 블로그 세팅부터, 디자인, 그 다음에 사진, 어떤 사진을 넣는 게 설득하는 글쓰기에 좋은지, 그 다음 소개글은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한 분야거든요. 왜냐면 블로그라는 거에는 단순히 글을 쓰기도 하지만 글로 딱 들어갔을 때 소개란도 보이고요. 위에 스킨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설득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것들이 다 사장님의 매출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어떤 경험적인 노하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홍보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유료 강의와 무료 강의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강에서 제가 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지도부업이라는 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 지도부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 지도부업 영상이 조금 보완하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짠!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서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데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 실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올려주는 시간을 포함해서 3, 4개월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고 블로그 실력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3, 4개월은 안 걸리죠. 네,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올라가면은 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린 지금 초보자잖아요. 제가 지금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블로그 3, 4개월 키우는 기간 동안에 너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사장님의 매출 좀 더 빨리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 이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플레이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레이스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20강에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한 강으로 말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팁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강의에서는 플레이스에서 세팅 방법부터 여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지만 한강으로 말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한 팁 정도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3, 4, 5강을 뭘 배워야 될지 그리고 오늘 뭘 배울지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1, 2강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대행 부업 순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뭐부터 배워야 되냐? 마케팅 대행 부업 나 이제 하고 싶은데 뭐부터 배워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내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마케팅 대행 부업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네, 어차피 제가 이 강의는 뭐 조회수 올리려고 찍는 강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내가 마케팅 대행 부업 안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대행 부업 순서부터 칠판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일단 먼저 마케팅 대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순서별로 포인트는 쭉 순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업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케팅을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 업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제가 곧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업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업종 선택. 이렇게 업종을 선택을 하셨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업종을 여러 개를 하면 글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업종의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글을 써야 된다고요? 설득하는 글쓰기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원을 우리가 마케팅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업종을 찾는 사람들의 고객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만 공부하면 되는데 업종이 만약 여러 개 있으면 고객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블로그로 돈 벌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린다는 것도 사실 다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면 업종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경험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로 매출을 올리려면은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했으면 그 업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업종을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 때문에 제가 3,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고요? 업종은 한 업종만 처음에는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업종을 공부를 한 다음에는 어떤 우리가 업종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학원을 선택했다고 해보면 그 학원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니까 그 학원 원장님을 섭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업종 사장님을 컨택해야 됩니다. 업종 사장님을 컨택해야 돼요. 업종 사장님을 컨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업종 사장님을 컨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니 내가 마케팅 대행 부업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업종 사장님을 컨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장님의 매출을 어떤 마케팅 방식으로 어떻게 올릴지 이거를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올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케팅 방법을 고민을 한다는 거야. 마케팅 방법을 고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고민을 했으면 이 사장님의 매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뭐 할 거예요? 블로그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 중에서 블로그와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활용하겠다. 먼저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 사장님의 고객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객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릴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라는 건 뭐예요? 이 사장님의 고객을 말하는 거죠. 사장님의 고객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려면 고객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장님의 고객을 찾았으면 사장님의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곳 이제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찾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우리 가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말을 할지 이거를 고민해서 그 말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오던지 안 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적인 테크트리고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면 보통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떻게까지 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업종을 선택해서 업종을 공부한 다음에 그 업종 사장님을 컨택한 다음에 그 업종 사장님의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의 고객이 누군지를 찾은 다음에 그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어떤 말을 해서 이 사장님한테 돈을 낼 수 있도록 가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테크트리예요. 그러면 한 가게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마케팅하고 있는 가게의 매출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으면 한 가게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 여러 업종 하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업종을 더 마케팅을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을 더 맡아서 주기적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마케팅 대행 부업 순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케팅 대행 순서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종 선택부터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업종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 업종 선택을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이런 업종도 괜찮나요? 이런 업종도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유리하느냐는 좀 달라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업종마다 유리한 마케팅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을 봐볼게요. 학원 같은 경우는 블로그랑 플레이스 마케팅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지금 블로그 강의를 판매하려고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블로그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이 블로그 강의를 만약에 제가 플레이스로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과연 잘 팔릴까요? 네. 그게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파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죠?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배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랑 플레이스에 알맞는 업종을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블로그랑 플레이스가 효과가 좋은 업종이 뭘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세부 업종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고 하면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업종을 다 얘기하면서 이건 좋습니다,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댓글로 물어보셔도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업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보시면 일단 업종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그 4가지 분류라는 게 뭐냐면 일단 지역적인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장사하는 거죠. 동네 장사. 동네 장사라는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업종. 그러니까 동네 장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어디에든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블로그 강의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업종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어떤 학원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역적인 업종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과 전국적은 여러분들 이제 느낌상 아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은 지역적이고 오프라인이 아닌 매장은 무조건 전국적이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매학원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경매학원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데 강남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해도 전국에서 그 경매 딱 4주, 5주 배우기 위해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적이고 온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전국적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 요걸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 기분상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지역적인지 전국적인지.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전국적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마케팅 범위죠. 범위, 지역 범위. 지역 범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지역적인 거나 전국적인 걸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케팅 상품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상품이 어떤 물건인 경우가 있고요. 상품이 물건인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저처럼 블로그 강의처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종은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지역적이냐 전국적이냐 아니면 상품 같은 경우는 물건이냐 서비스냐 이렇게 나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적인 것 중에서 물건이다. 그럼 뭐가 있어요? 과일 가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과일 가게 뭐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인데 전국적이다.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게 이제 물건의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서비스의 지역적이다. 서비스의 지역적이다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제가 동네 학원 같은 경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전국적이다. 이러면 뭐가 되겠죠? 이러면은 제 블로그 강의 같은 거죠. 블로그 강의 같은 경우 서비스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업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냐? 바로 지역적 서비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블로그와 플레이스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지역적 서비스 있는 업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떤 업종을 먼저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역적인데 서비스 있는 업종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뒤에서는 제가 학원을 운영했다 보니까 학원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는 수학학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학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필라테스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PT샵 이런 것도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네일샵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뷰티 업종, 미용실 이런 것들도 다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마케팅 대행 업종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업종을 하시라고요?
지역적인 서비스 업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지역적 서비스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병원이 있어요. 병원. 근데 이 병원 업종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근데 이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과태료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실 경우에는 병원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이나 의료업계 쪽은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료법, 광고법은 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도 광고법 자체가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 중에서 어떤 광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초보자한테 적당하지가 않아서 실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광고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은 주의하셔서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글로써 설득하기에 좋은 업종 이런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설득하는 글쓰기를 우리가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하기 좋은 업종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거는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분필과 이 분필이 더 좋은 점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 업종, 왜냐면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마케팅하기는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들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는 제가 학원을 위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업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업종을 공부를 하고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 뭐 할 거라고 했죠? 그 사장님의 매출을 어떻게 올려줄지를 알아야 되고 누구한테 알릴지를 알아야 되고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업종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공부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마케팅할 고객의 특징을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업종을 이용하냐, 이 특징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특징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방법은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유료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학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학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학원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누굴 설득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학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학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올려주는 게. 그럼 학원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설득해야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두 명. 보통 두 명한테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부모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학부모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고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선택을 하고요. 중등 이상부터도 아이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학부모랑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학부모랑 아이들이 어떨 때 학원을 옮기는지를 찾아야 돼. 어떨 때 학원을 옮길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학원을 옮기는지, 성적이 떨어져야 옮기는지, 아니면 성적이 올랐지만 관리가 똑바로 안 됐을 때 옮기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설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학원 업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 어디에 모여있죠? 맘카페에 모여있습니다. 맘카페에. 그래서 맘카페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련 유튜브가 있겠죠. 뭐 학습 관련된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 학원을 옮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뻔한 게 정답 아니겠어요? 뻔한 거라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맘카페와 유튜브에 가서 학원 마케팅 대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떨 때 학원을
학원을 옮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예로 들었는데 학원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공부할 때는 어떤 업종을 정한 다음에 이 업종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누가 고객이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누가 고객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 뭐로 옮기는지 어떨 때 내 가게에 방문할 수 있을지 이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업종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업종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알았어요. 저 학원 마케팅 하기로 했고 학원 마케팅 중에서 학부모 아이들 이거 다 공부했어요. 근데요 제가 뭐 연습을 하려면 어쨌든 블로그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블로그 연습을 하려면 업종 사장님을 컨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학원 원장님 내가 블로그를 마케팅을 해줄 학원 원장님을 컨택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 업종 사장님 컨택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영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하실 때는 사실 지인 영업을 해서 지인한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인근 가게에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개인마다 어떤 역량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지인 중에서 이 지역적 서비스 업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연습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인근 가게에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언제까지 무료로 해야 되나요? 뭐 나중에 유료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런 내용은 사실 이 강의에서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유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 업종 사장님 컨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무료로 할 곳이던 지인 영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매출을 어떻게 올려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출을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먼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이 강의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마케팅 대행 부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통해서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 좀 더 배워서 다른 마케팅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마케팅을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일단 먼저 블로그만 했었어요. 저는 블로그 마케팅 대행만 했었었고요. 블로그 마케팅 대행 같은 경우도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 건당, 그러니까 한 업체당 보통 10만원에서 뭐 70만원 요 정도까지 받습니다. 한 건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뭐 보통 평균 50, 30 받는다고 해볼게요. 30만원만 받더라도 3개 업체만 하더라도 90에서 100만원 정도 매달 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한 달에 180만원씩 벌고 계시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요. 짠!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을 통해서 수강생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포트폴리오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쌓였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원, 한 건당이에요. 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라는 건 글 한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업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저같이 이제 고수 있잖아요?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300에서 5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이에요. 한 업체당 3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건을 하나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범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 달에 한 업체당 몇 건씩 맞느냐 이거는 뭐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범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시작했고요. 블로그 뒤로는 이제 제가 플레이스라는 걸 배워서 이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 기존의 블로그 마케팅을 했던 곳에 플레이스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부업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했죠. 지도부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원에서 한 업체당, 다 한 업체 기준이에요. 한 업체 기준 이 금액입니다. 한 업체 기준 플레이스 같은 경우 초보자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중급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원 이상씩 한 업체당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매달 관리비를 받았던 업체는 한 2업체 정도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사실 플레이스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을 이미 돈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을 무료로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사실 블로그만 해도 월 1000만원은 벌 수 있지만
여기 다음에 여러분들 뭘 가야 된다고요? 플레이스를 가셔야 되고, 그 다음 플레이스 다음에 뭘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가셔야 되는데요. 유튜브를 가셔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블로그를 기반이 되는 사람이 유튜브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주는 사람이 구독자 4,000명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구독자 1만까지 2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블로그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기반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로그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결국에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대행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 4,000명부터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추가로 맡기 시작했고요. 1만 넘어간 뒤로부터는 유튜브 마케팅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어떤 유튜브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마케팅 대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공부하셔서 유튜브 대행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초급, 중급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대본도 써줘야 되죠, 촬영도 도와줘야 되죠, 뭐 편집도 도와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 금액이 보통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0 이상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버시려면 나중에 유튜브까지 공부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까지. 지금 저도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이제 팔로워가 1.4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스타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스타트가 뭐다? 블로그라는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를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스도 할 수 있었고, 플레이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할 수 있었고, 유튜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의 마케팅 대행에서 돈을 벌려면 요 테크트리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업종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업종 선택할 때는 뭐 하시라고요? 지역적 업종 중에서 서비스 업종을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광고법이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서 그런 업종을 선택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업종을 선택했으면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업종 공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업종을 할지 그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누군지를 찾은 다음에, 고객이 누군지를 찾았으면 그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종 사장님을 컨택을 할 때는 영업이나 뭐 인근 가게에 어떤 무료로 해준다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의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나중에 진짜 한 1년 정도 블로그랑 플레이스 마스터를 하시면 그 뒤로부터 뭐 하시면 돼요? 유튜브랑 인스타까지 마스터를 하셔서 저처럼 많이 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이 누구한테 알릴지인데요. 누구한테 알릴지를 하려면 제가 누구는 어떻게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업종의 고객을 찾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종의 고객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종 고객을 업종 공부할 때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을 찾았으면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있는 곳에다가 이 고객한테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가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방식을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 있잖아요. 이 초록색 검색창에 뭐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검색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을 찾는 내 학부모라면, 학원을 찾는 아이들이라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 뭐 대치동에 산다. 그럼 대치동 수학학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죠. 대치동 수학학원 이렇게 검색을 해볼 거고, 혹은 뭐 대치동 고등수학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검색어를 검색했다는 건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찾을 고객의 확률이 높잖아요. 이 검색어를 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고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로 매출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블로그가 딱 뜨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찾았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떤 말을 할지가 뭐라고 했죠? 설득하는 글쓰기.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고객이 학원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유료 강의에서 많은 예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만 들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셔도 되고, 안 되면은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죄송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 방문을 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원 방문을 해서 매출을 올렸으면 이 학원이 우리의 뭐예요? 첫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첫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른 지역의 같은 학원 업종을 맡아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한 업체당 이 정도 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돈도 올리고 업체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없을 것 같으신가요? 없을 것 같다면 앞에 이 강의를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케팅 대행 부업 순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가 있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요. 간단하게만 복습을 할게요. 이거 다 복습하면 저 죽으니까 간단하게만 복습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업종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고, 업종 선택할 때 주의점과 어떤 업종 선택하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업종을 공부해야 된다. 업종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업종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연습해볼 사장님을 컨택해야겠죠? 사장님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사장님을 컨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겠다고 했죠? 우리는 블로그랑 플레이스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블로그랑 플레이스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해도 충분히 월 1,000만 원 이상 벌지만 그 이상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랑 인스타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초보, 중급, 고수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한 업체당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월 1,000이 된다는 걸 아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올릴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알릴지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알릴지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사장님의 고객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장님의 고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고객을 알았으면 이 고객을 우리가 블로그는 뭘 통해서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요? 키워드라는 걸 통해서 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네이버의 검색어와 똑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방법부터, 이 키워드를 찾았으면 여기에 고객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서 설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서 우리 학원에 방문하게 만들 건지까지도 제가 유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지역의 같은 업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팁이 있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분과 내 사업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제 블로그 강의를 둘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 강의 상세 페이지에 1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만약에 혹시나 내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 마케팅 대행 부업도 하고 싶지만 내 사업도 사실 가지고 있어서 나 내 사업체도 매출을 올려야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미 있는 거잖아.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는. 왜냐면 이미 내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요 과정만 겪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업체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내 사업체가 만약에 없는 분들이면 당연히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사업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강의를 이런 식으로 쭉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순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케팅 대행 부업 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시작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아마 이제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고민 상담에 대해서 자주 묻는 Q&A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에 관련해서 알려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무료 강의 1, 2강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이제 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지금 내가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다른 일과 병행하면 안 되는데 이거 겸업금지인데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것도 겸업이니까 하면 안 되죠. 겸업금지라는 거는 겸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아마 정확한 질문은 겸업금지이지만 안 걸리고 할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아니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안 걸리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안 걸리고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사실 이 마케팅 대행부업에서 돈을 받을 때 있잖아요. 돈을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내 이름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받으시는 건 당연히 뭐 친구한테 받던 가족한테 받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굳이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고 꼭 굳이 내 이름으로 돈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돈을 받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그냥 내가 10%를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 부가세를 끊어달라라는 분들이 있고, 혹은 나 10% 안 낼 테니까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10%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달라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사업자면 뭐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면 그냥 통장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래하는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뒤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무원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요. 공무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라고 강요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를 정말 안 걸리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도 방금 말씀드린 경업금지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걸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삼촌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어떤 뭐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외국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업종 사장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 계약을 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나진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뭐 아주 종종 대면상의 어떤 유선상의 만남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할 수가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거, 이렇게도 되나요? 이렇게도 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도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 유료 강의 신청하는 곳에 챕터 1을 무료 공개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 4강에 보시면 자주 묻는 Q&A라고 해서 이런 블로그도 써도 되나요?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은 거기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상세 페이지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3강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 주입식 블로그 4강에선 제가 뭐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의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거의 1시간 가량의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